나는 4, 5년 전 어느 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나의 강좌에는 마리온 제이 더글러스라는 사나이가 있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가명을 쓴다. 다음 이야기는 그가 나의 강좌에서 말한 실화다. 그의 가정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불행한 일을 겪었다. 처음에 그는 5살 난 귀여운 딸을 잃었다. 그들 부부에게는 견딜 수 없이 가슴 아픈 일이었다. 10개월 뒤에 다시 딸이 태어났지만 또 닷새 만에 죽어버렸다. 이렇게 겹친 불행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완전히 기력을 잃고 말았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없었다. 나는 의기를 상실했고 모든 일에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의사를 찾아갔다. 그러자 어느 의사는 수면제를 주었고 또 어떤 의사는 여행을 권했다. 나는 두 가지를 다 해보았지만 효과는 없었다. 나의 몸은 공장 기계에 양쪽 턱 끼어 점점 죄어드는 것 같았다. 비탄과 긴장, 깊은 슬픔에 빠진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겐 다행히도 4살 난 아들 하나가 남아있었다. 이 아이가 나의 걱정을 풀어주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넋을 잃고 앉아있는데 아들이 내게 아빠 보트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졸라댔다. 나는 그럴 만한 기분이 아니었다. 세상 만사가 귀찮았다. 그러나 아들 녀석을 고집불통이었다. 결국 내가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장난감 보트를 만드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그리고 보트를 다 만들고 나서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았다. 이 보트를 만드느라고 소비한 3시간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처음으로 맛본 정신적인 휴식이며 평화였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까지의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 이성을 되찾았다. 그리고 기획이나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일에 몰두하는 동안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경우에는 보트를 만드는 일이 걱정을 몰아내준 것이다. 그래서 난 늘 바빠야겠다고 결심했다. 이튿날 나는 온 집안을 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었다. 책상, 계단, 덧문, 무늬 손잡이, 자물쇠, 구멍난 홈통 등 고쳐야 할 것이 꽤 많았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주일 동안 손보아야 할 일거리를 242건이나 찾아낸 것이었다. 최근 2년 동안에 나는 이 일들을 거의 처리했다. 게다가 나는 줄곧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일주에 2번씩 뉴욕의 강좌에 출석하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시민활동에 참가했으며 현재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나는 여러 회합에 출석하고 있으며 적십자를 비롯한 여러 공공사업을 위해 모금운동을 돕고 있다. 이제 나는 너무 바빠서 걱정하고 있을 시간이 없게 되었다. 걱정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윈스턴 처칠경이 전쟁이 한창 불을 뿜는 가운데 하루 18시간 일하며 한 말과 같은 말이다. 처칠은 그가 지고 있는 책임이 너무 무거워 몹시 걱정하지 않느냐고 묻는 말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다. 찰스 캐더링도 자동차 시동장치 발명에 착수했을 때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그는 최근 은퇴할 무렵까지 제너럴 모터스 부사장으로서 제너럴 모터스 연구소를 운영해온 인물이다. 그러나 한때는 그도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창고의 한쪽을 실험실로 썼으며 식료품을 사기 위해 그의 부인이 피아노를 가르쳐서 번 $1,500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생명보험사에서 약관대출로 $500를 빌리기도 했다. 나는 그의 부인에게 당시 걱정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예. 저는 말할 수 없이 걱정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이는 일에 열중해서 걱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얻는 평화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어떻게 그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도서관이나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은 연구에 몰두하여 걱정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에 온 힘을 쏟는 사람은 거의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다. 그럴 만큼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빠야 한다는 이 간단한 일이 어째서 불안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심리학에서 밝혀낸 가장 기본적인 법칙에 근거한다. 그 법칙이란 인간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실험해보기로 하자. 지금 곧 의자 깊숙이 기대앉아 눈을 감아보라.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 아침에 당신이 하려고 생각하는 일을 동시에 생각해보라.
아마 번갈아 두 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감정의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쪽으로는 마음 내키는 일에 열중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으로 걱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몰아낸다. 이 단순한 발견으로써 전쟁 중 정신과 군의관이 기적을 이뤄냈다. 싸움터에서의 무서운 경험에 질려 후송된 장병들은 한결같이 정신신경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때 군의관은 그들은 바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했다. 정신 이상을 일으킨 환자들에게 수면 이외의 시간은 연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했다. 낚시질,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정원 손질, 댄스 등 주로 5개 활동이었다. 그들에게는 지난날의 무서운 경험을 되새겨 걱정할 만한 겨를이 주어지지 않았다. 직업에 의한 치료법. 이것은 직업이 약물처럼 처방되어질 때 정신과에서 쓰는 용어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고대 히랍 의사들이 기원전 500년 전 이미 이 처방을 고안했다. 퀘이커 교도는 벤자민 프랭클린 시대의 필라델피아에서 이 요법을 사용했다. 1774년 퀘이커 교도의 요양소를 찾은 어떤 사람은 정신병 환자들이 열심히 길쌈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그는 퀘이커 교도들로부터 환자들이 일을 적당히 하는 편이 병에 좋다는 말을 듣기까지는 그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일에 열중한다는 것은 신경을 가라앉히는 데 특효였던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바쁘게 일하는 것이 신경병의 대중요법이라고 설명한다. 헨리 W. 롱펠로우도 젊은 아내를 잃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아내는 어느 날 촛불로 복납을 녹이다가 옷에 불이 붙었다. 롱펠로우는 그녀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그녀는 그 화상으로 인해 죽고 말았다. 그 뒤 얼마 동안 롱펠로우는 그때의 끔찍스러운 경험 탓에 고뇌에 빠져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돌봐야 할 어린 자식이 셋이나 있었다. 그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 아이의 아버지 겸 어머니가 되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며 같이 시간을 보냈다. 그들 부자의 사랑은 그의 시 아이들의 시간에 의해 고스란히 녹아있다. 롱펠로우는 또한 아이들을 위해 단테의 신곡을 번역했다. 이처럼 그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기 때문에 자신의 비탄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테니스는 그의 친구 아서 헤일럼을 잃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에 몰두하여 나 자신을 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들은 대부분 쉴 새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 몰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난 뒤의 시간이 위험한 것이다.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즐기고 가장 행복해야만 할 시간에 걱정이라는 끔찍한 이름의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이다. 내 생활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것일까? 제대로 궤도에 올라 서 있는 것일까? 회사 상사가 이상한 말을 하던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 벌써 머리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등등. 본디 우리의 마음은 한가로울 때면 진공에 가까운 상태에 빠지기 쉽다. 물리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진공에 가까운 것은 백열전구의 내부이다. 전구를 깨트려보라. 그렇게 하면 자연은 그 이론적 진공 상태 속에 공기를 유입시킨다. 자연은 또 공허한 마음까지도 채우려고 돌입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돌입하는가? 보통은 감정으로 채우려 든다. 왜냐하면 걱정, 두려움, 질투, 부러움 등의 감정은 원초적인 역학적 에너지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맹렬하게 우리들 마음속으로부터 평화롭고 행복한 감정을 몰아내려고 한다. 콜롬비아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제임스 L. 머셀은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걱정은 인간이 행동할 때가 아니라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 가장 심하게 덤벼든다. 이때 우리의 상상력은 분방해지고 온갖 종류의 어리석은 가능성에 대해 상상하게 되며 사소한 실수를 확대 해석하게 된다. 그때 마음은 짐을 싣지 않고 달리는 트럭과 같다. 이런 트럭은 가속도가 붙어 결국에는 축이 부러지거나 바퀴가 타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걱정에 대한 치료법은 어떤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대학 교수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전쟁 중에 나는 시카고에서 온 어느 주부를 만난 일이 있다. 그때 그녀는 걱정에 대한 치료법은 무엇이든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과정을 내게 말해주었다.
그때 나는 뉴욕에서 미주리주의 농장으로 가는 참이었는데 마침 식당차에서 그 부인과 남편을 만났다는 늘 만나는 사람의 주소며 성명 등을 기록해두는데 그들의 이름을 알아두지 못한 것이 실로 유감스럽다. 그들의 아들은 진주만이 공격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입대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인은 외아들이 너무 걱정되어 거의 병자가 되었다.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 몸은 무사할까? 지금쯤 전투를 벌이고 있을까? 부상당하지는 않았을까? 전사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묻자 그녀는 한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일했지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우선 하녀를 내보내고 집안일을 손수함으로써 몸을 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집안일은 모두 기계적이기 때문에 머리를 쓸 필요가 없었지요. 잠자리를 보살피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걱정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빠질 수 있는 새로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화점 점원이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그날부터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소용돌이와도 같은 활발한 활동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늘 가격과 치수, 색깔 등을 묻는 손님들에게 애워싸인 채 지냈으니까요. 저는 눈앞의 일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단 1초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지쳐서 빨리 쉬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가 끝나면 잠자리에 쓰러져 세상 모르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걱정할 겨를이나 기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존 쿠퍼 포이스가 불쾌감을 잇는 기술이라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체험했던 것이다. 일정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즐거운 행복감이나 깊은 내면적인 평화 또는 행복한 마비 상태들을 경험한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탐험가인 오사 존슨에게서 그녀가 걱정과 슬픔으로부터 해방되었던 실화를 직접 들은 적이 있다. 그녀에 져서 나는 무언과 결혼했다는 독자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녀는 정말로 책의 표제대로 무언과 결혼한 여자였다. 그녀는 16세의 마틴 존슨과 결혼했다. 그리고 캔자스에서 비행기로 출발하여 밀림에 내린 뒤 25년 동안이나 온 세계를 탐험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의 생태를 영화로 만들었다. 9년 전 미국에 돌아온 그들은 영화들을 보여주면서 전국으로 강연을 다녔다. 그러다 덴버에서 태평양 연안으로 가던 중 비행기가 추락해 마틴 존슨이 사망하고 말았다. 겨우 구조된 오사 여사도 재기불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의사들은 오사 존슨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3개월 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수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그 무렵 100회 이상이나 강연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나의 물음에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슬퍼하거나 걱정할 겨를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오사 존슨은 100년 전에 테니슨이 주장한 나는 활동에 몰두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위축되어 버릴 것이다. 라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5달 동안이나 남극을 뒤덮고 있는 만년설에 묻힌 오두막집 속에서 고독한 생활을 한 버드 제독 역시 그러한 진리를 터득했다. 그는 5달 동안을 그곳에서 고독하게 지냈다. 주변 100마일 안에는 어떤 생물도 없었다. 추위가 얼마나 심했던지 바람이 불면 자신의 입김이 얼어붙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져서 혼자서에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지치게 만드는 암흑에 대해 경험담을 적어놓았다. 낮도 밤과 마찬가지로 어두웠다. 그는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언제나 바빠야 했다. 그는 말한다. 밤에 등불을 끄기 전에 나는 다음날 아침에 할 일을 계획하는 습관을 길렀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장비 정비에 1시간, 눈을 치우는데 30분, 식료품 창고 벽에 책꽂이를 만드는데 1시간, 썰매다리를 수리하는데 2시간. 이와 같이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제심을 가질 수 있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루하루를 보내는 목적이 없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목적 없는 나날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생활이 허물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여기서 목적이 없는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이라는 구절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을 때에는 예전부터 하던 일을 약 대신 처방의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임상의학 교수였던 리처드 씨. 카보드 박사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운 좋게도 한 사람의 의사로 의혹, 망설임, 동요,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는 영혼의 마비 상태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병을 고친 신뢰를 여러 번 볼 수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기는 일찍이 에머슨이 그토록 칭송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비슷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바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생각에만 잠긴다면 우리는 찰스 다윈이 위버 기버라고 불렀던 것을 많이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위버 기버라는 것은 옛 이야기에 나오는 작은 악마 같은 존재로 이것에 한번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과 허무에 빠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제 뉴욕의 어느 사업가의 사례를 보기로 하자. 그는 바쁘게 움직임으로써 고뇌와 초조할 틈을 없애고 위버 기버를 물리칠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은 트램퍼 롱맨으로 내 강좌의 수강생이었다. 그가 걱정을 극복한 과정은 아주 인상적이고 재미있었다. 그래서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밤늦도록 경험담을 들었다. 다음은 그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10년 전 나는 지독한 걱정 끝에 불면증에 걸렸다. 나는 극도로 긴장했으며 안절부절 못한 나머지 신경과민이 되고 말았다. 신경쇠약증에 걸리기 직전이었다. 걱정의 이유는 충분했다. 나는 뉴욕의 크라운 음료회사의 회계 담당이었다. 회사는 대용량 통조림 딸기에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다. 그 통조림은 이미 20년 동안이나 아이스크림 제조업자에게 팔아온 상품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거래가 끊어졌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자들이 통조림 대신 나무통에 들어있는 딸기를 사들여 생산량을 올림으로써 돈과 시간을 절약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니 50만 달러어치나 되는 딸기가 재고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게다가 딸기 생산자들로부터 앞으로 1년 동안 100만 달러어치에 이르는 딸기를 사들이겠다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또한 35만 달러에 이르는 은행 대출 역시 문제였다. 돈을 갚기는커녕 대출 기한을 연장하기도 어려울 것 같았다. 일이 이쯤 되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공장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달려갔다. 그리고 사장에게 시장이 바뀌었다는 것과 회사가 망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믿지 않고 뉴욕 사무소가 무능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욕을 퍼부었다. 그래도 여러 날을 설득한 끝에 딸기 통조림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로 남은 딸기는 샌프란시스코 과일시장에 팔기로 했다. 이로써 문제는 거의 해결된 셈이었다. 그러니 내 걱정도 당연히 없어져야 당연했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다. 걱정은 습관이다. 나는 그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뉴욕으로 돌아와서도 갖가지 일에 신경이 쓰였다. 이탈리아에서 사들이고 있던 버찌, 하와이에서 사들이는 파인애플 등등. 나는 극도로 긴장했으며 안절부절 못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앞에서도 말했듯 신경쇠약증이 심해지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런 절망 끝에 나는 새 생활로 찾아냈다. 그것이 불면증을 고쳐주었고 걱정을 풀어주었다. 나는 모든 능력을 문제 처리에 몰두했다. 지나간 일을 걱정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그전에는 하루에 7시간 일했지만 그때부터는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나는 새로운 직무와 책임을 맡았다. 그러니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피로에 지쳐 곧바로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활을 무려 3개월이나 계속했다. 그리하여 나는 걱정하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되자 나는 다시 정상대로 7시간 정도의 보통 업무 체계로 되돌아갔다. 이것은 벌써 18년 전 일이지만 그 이후로는 불면증이나 걱정에 시달린 적이 없다. 버나드 쇼의 말은 옳다. 그는 겨우 몇 마디로써 이러한 이치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따위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자, 덤벼라 하는 마음으로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이 말대로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머리가 활동하기 시작하며 생명의 힘찬 에너지가 마음속으로부터 걱정을 몰아낼 것이다. 몸을 쉬지 말고 언제나 바쁘도록 하라.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약 가운데서도 가장 값싸고 가장 효과 좋은 약이다.